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친 2020년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인 나선특별시에서는 중국인 사업가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인해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그해 1월 북한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국경을 봉쇄할 당시 나선에는 북한에 남겠다는 의사를 표한 중국인 사업가들이 여럿 있었다. 이들은 국경 봉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 즉 나가려면 지금 나가야 한다는 북한 당국의 설명에도 투자한 회사를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북한에 남기를 원했다. 그렇게 북한에 남은 중국인 사업가들은 중국에서 들고 온 휴대전화를 북한 내에서 사용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을 통해 나선시의 코로나 상황과 북한의 방역 조치에 관한 정보들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에 북한은 나선에 남아있던 중국인 사업가들의 정보 유출 행위에 바짝 촉수를 세웠고, 결국 2020년 11월 중국인 사업가 한 명을 중국 휴대전화 사용을 통한 정보 유출로 강제 추방했다. 당시 이 조치는 나선에 있던 중국인 사업가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후에도 여러 명의 중국인 사업가들을 같은 이유로 강제 추방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는 북한의 감시 눈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진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렇게 나선에 남아있던 중국인 사업가들이 2020년 초겨울을 기점으로 모두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이들이 투자한 회사들은 북한 대리인의 손에 넘겨졌다. 그러던 중 한 중국인 사업가가 투자해 설립한 수산물 가공회사에서 문제가 터졌다. 코로나 국경 봉쇄에 따른 무역 중단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북한 대리인이 해당 회사의 자산을 불법으로 매각한 것이었다. 이 대리인은 회사 설비는 물론 창문 유리까지 뜯어 팔아넘겼는데, 곧 이 소식은 중국으로 돌아간 중국인 사업가의 귀에도 들어가게 됐다. 이에 분노한 중국인 사업가는 즉각 나선시 검찰소에 연락해 긴급 수사를 요청했고, 끝내 붙잡힌 북한 대리인은 재판에 넘겨져 교화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나선시 검찰소는 또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건에 대비해 이 사건을 대대적인 본보기로 내세웠다. 코로나로 생계난에 빠진 것은 비단 이 북한 대리인만이 아니었다. 무역이 중단돼 나선시의 많은 중국인 투자 회사와 공장이 멈춰서면서 그곳에서 일하던 수많은 주민도 생계의 직격탄을 맞았다. 하여 나선시 주민들은 지금도 그 당시를 무역으로만 20여 년을 먹고 살아온 우리에게는 악몽과도 같았던 시기라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나선시의 한 주민은 90년대 김정일이 아무런 통보 없이 국가 배급소 문을 닫아버려 하루아침에 아사자가 발생했을 때보다 코로나 때가 더 처참했다며, 대책 없는 국가의 봉쇄 정책이 한 지역의 경제와 사람들의 생활을 얼마나 처참히 무너뜨렸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남아 나선시에는 국가를 믿는 사람이 더 줄어들었다고 했다. 또 나선시의 한 무역일꾼은 코로나 때 나선시에서 행방불명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 중에 가장 많았던 게 무역 부문 사람들이었다며, 무역하는 사람들에게는 국경 봉쇄는 그만큼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단행된 강제 북송 소식이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도 퍼져 한국행 포기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13일 데일리 NK 중국 현지 대북 소식통은 여기 중국에도 최근에 북송 보도가 빠르게 전달되면서 긴장과 공포에 사로잡힌 탈북민들이 많이 있다면서 한국으로 가려는 생각을 아예 포기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늘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에 가다 잡히는 사람도 많지만 무사히 한국에 도착한 이들도 있다는 말이 중국 내 탈북민들 사이에 돌면서 한국에 가는 안전한 선을 찾으려 하는 탈북민들이 꽤 있었다. 탈북민들은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호 조치는 물론 의료 등 적절한 복지 혜택도 누릴 수 없어 신분을 획득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 중국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이 지난해 10월 탈북민을 대거 북송한 뒤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효과를 봤다고 평가하는 등 다소 안심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또다시 강제 북송과 관련한 보도가 나오고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도 이 내용이 전해지자 상황이 급반전됐다. 한국에 가지 않고 중국에서 살 길을 찾겠다는 탈북민들이 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말이다. 특히 거주 지역의 공안들이 현재 취하고 있는 태도도 중국 내 탈북민들의 한국행 포기에 불을 지폈다고 한다. 소식통은 죄를 짓지 않으면 너희를 체포할 이유가 없다. 한국 가다 잡혀 바보처럼 북송되지 말고 조용히 살라는 공안의 말에 그냥 눌러앉겠다고 말하는 탈북민들이 많아졌다고 했다. 하지만 탈북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11일에서 13일 중국의 고위급 관료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의 상무위원장의 북한 방문 이후 중국 내 탈북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제 북송에 대한 공포심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공안이 죄를 짓지 않으면 체포하지 않는다고 달래면서도 전화하면 무서워 말고 제때 받고 오라고 하면 시간 맞춰 잘 오라고 하는데 누가 안심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중국에 사는 탈북민들은 언제 북한으로 잡혀 들어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동안 소원해졌던 북중 관계가 수교 75주년 기념 조중 우호의 해를 맞은 올해 다시금 회복되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 중국 내 탈북민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북중 관계 개선으로 양국 간 탈북민 북송 문제에서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9일 데일리 NK 중국 현지 대북 소식통은 북한과 중국 두 나라 관계가 좋아질수록 탈북민들의 북송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최근 여기 탈북민들이 다른 때보다 북송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더 크게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11일부터 13일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과 만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기점으로 중국 내 탈북민들 속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그의 말이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탈북민 대규모 강제 북송 사건으로 가뜩이나 마음을 졸이던 중국 내 탈북민들은 중국 고위 간부의 방북 이후 공포심이 극에 달한 상태라고 한다. 실제 최근 들어 조중 북중 관계가 개선되면 우리 모두 복송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면서 조바심을 보이는 탈북민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북중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탈북민 문제에서의 양국 간 공조나 협력도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언제 붙잡혀 북한으로 보내질지 모른다는 게 중국 내 탈북민들의 하나 같은 목소리라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 탈북민은 조중관계가 좋아지면 중국은 우리를 뇌물로 가져다 바칠 것이고 우리는 영영 나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요즘에는 낮에 누가 잡으러 오지 않나 하는 생각에 화장실 나가기도 무섭고 밤에는 악몽에까지 시달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불안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중국 내 탈북민들 사이에서는 중국 감옥에 있는 탈북민들을 모두 북송시킨 후에는 중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이유 불문하고 잡아들여 북송시킨다고 한다는 악소문까지 돌고 있어 더 큰 공포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작년 여름에도 우선 감옥 생활을 하는 탈북민들을 모두 북송하고 나면 죄를 저지르지 않고 조용히 생활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불시에 체포해 북송시킨다는 소문이 돌아 한동안 뒤숭숭했다면서 그런데 지난 10월을 시작으로 감옥에 있는 탈북민들 북송이 계속되고 있어 탈북민들의 두려움이 극에 치닫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는 단순 소문이 아니라 실제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탈북민들은 스스로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여기고 있다면서 이에 탈북민들은 한국에 가는 것밖에 살 길이 없다고 말하는데 한국행을 시도하다 자칫 잘못하면 공안에 걸려 정말 북송될 수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